자,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수치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변화에 대해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요즘 유료업문 호황이라는 뉴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걸 그냥 단순한 와, 주가 많이 올랐네 하는 상승장으로만 넘기기엔 그 안에 얽혀있는 맥락이 진짜 너무나도 흥미롭거든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의 숫자부터 보시죠. 65,158. 니케이 25 지수가 방금 어마어마한 이정표를 깼습니다. 이 경이로운 숫자는요, 말 그대로 수십 년 동안 꽉 막혀있던 일본 경제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 지금 도쿄 한복판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이 화려한 최고점 갱신 뒤에 따라붙는 극단적인 변동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일본의 그 유명한 거품 경제가 터졌던 1990년 있죠? 그때 하루에 지수가 1000엔 이상 널뛰기 했던 날이 1년 내내 총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6년 상반기가 채 끝나기도 전인데 올해에만 벌써 41일 동안이나 1000엔 이상의 어마어마한 등락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무섭지만 언제 훅 떨어질지 모르는 아찔한 롤러코스터가 이제 일본 시장의 새로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일본 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요동치는 건지 오늘 이 5가지 로드맵으로 짚어볼 겁니다. 니케이 65,000 돌파, AI와 반도체라는 촉매제, 디플레이션 탈출, 일본만의 무기인 물리적 AI, 그리고 이게 진짜 구조적인 변화인지까지 핵심만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니케이 65,000 돌파와 고변동성 시장의 도래인데요. 전 세계의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른바 하이보라, 즉 고변동성 장세가 열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미친 듯한 급등을 이끄는 진짜 힘이 뭐냐? 바로 인공지능, AI와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베타 주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시장 지수랑 아주 찰떡처럼 붙어서 크게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시장이 조금만 올라도 남들보다 훨씬 가파르게 치솟지만 반대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순식간에 투자자들이 던지고 나가면서 추락하는 거죠. 지금 해외 퀀트 펀드들의 그 박대한 자본이 바로 이 AI와 반도체 관련 고베타 주식들로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AI 모멘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장주, 바로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지금 소프트뱅크가 일본 시장 전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시다시피 무려 40조 엔이라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시가총액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 기술 기업에 뿌려둔 투자 성과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기대감으로 빵 터지고 있는 거죠. 자, 한 시장 분석가의 말을 한번 볼까요? 이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가장 열광하는 건 바로 오픈 AI의 상장 가능성입니다. 만약 진짜로 오픈 AI가 상장한다. 그러면 그동안 유동성이 없어서 묶여있던 주식에 드디어 엄청난 시장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 거고요. 소프트뱅크가 가진 13%의 지분 가치는 무려 20조 엔 규모까지 훌쩍 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이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돈을 던지는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 늪에서의 탈출, 그 이면에 숨겨진 거시경제의 거대한 변화입니다. 솔직히 AI 열풍 하나만으로는 지금의 이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정체되어 있던 과거의 일본과 역동적인 새로운 일본이 교차하는 지점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임금 안 오르고 물가 떨어지고 이른바 가치 함정에 빠진 디플레이션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했던 2%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고 꽉 막혔던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 긍정적인 실질금리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확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글로벌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겠죠.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17년부터 거의 바닥을 기거나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던 흐름이었는데 2024년을 기점으로 말 그대로 막대한 돈이 수직 상승하며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차가운 무관심이 끝나고 이제 일본의 이 물가 회복 스토리에 수십억 달러 단위의 자본이 베팅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냥 주식 계좌 숫자만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터진 막대한 부가 드디어 일반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실물 경제로 흘러 넘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주가 상승이 실제로 사람들의 여행, 외식, 옷 사고, 미용실 가는 이런 평범한 일상 소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가 서로 끌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이 드디어 작동을 시작한 거죠. 네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로 일본 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물리적 AI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들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 AI만 생각하실 때 일본은 전혀 다른 곳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 AI인데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실제 현실 세계에 거대한 공장이나 제조 현장에 찰싹 붙이는 겁니다. 로봇이 혼자 알아서 공장을 돌리고 AI가 엄청나게 전기를 먹어치우니까 그걸 버틸 전력망을 깔아주고 정밀한 카메라 센서로 눈을 달아주는 식이죠. 이런 현실 세계의 인프라와 하드웨어, 이거 원래부터 일본이 전 세계 공급망을 꽉 잡고 있던 일본의 완벽한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이나 어드반테스트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자동차 만들던 도요타, 카메라 렌즈 깎던 소니, 공장 로봇 돌리던 야스카와 전기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지금 스스로를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분야에 AI라는 거대한 날개를 단 셈이죠. 재미있는 건 심지어 변기 만드는 토토나 조미료 대기업 아지노모토까지 이 AI 붐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진짜 상상도 못한 전통 기업들까지 이 거대한 물결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진정한 구조적인 변화인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거품인가? 자, 이 10.5%라는 숫자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일본 기업들의 예상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 전망치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지난 15년 동안 일본 기업들 평균이 기껏해야 8% 겨우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무려 10.5%라니요? 이건 기업들이 자기들 창고에 쌓아둔 돈을 예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효율적으로 굴려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는 아주 확실하고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엄청난 수익성 개선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스텝이 착착 맞아떨어진 건데요. 첫째,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드디어 자리를 잡았고요. 둘째, 기나긴 디플레이션이 끝나면서 기업들이 드디어 눈치 안 보고 물건값을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주게 됐습니다. 마지막 셋째, 일본은행이 금리를 서서히 올리면서 비정상적이었던 경제정책을 드디어 정상으로 되돌리고 있죠. 한마디로 그냥 운 좋게 붐을 탄 게 아니라 일본 경제와 기업들의 체력 자체가 아주 탄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이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폭포수처럼 밀려들고 주가가 하루에 1000엔씩 미친 듯이 널뛰는 이 고변동성의 AI 시대 속에서 과연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수십 년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구조적 탈바꿈에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언젠가 차갑게 터져버릴 또 하나의 거대하고 화려한 AI 거품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방대한 데이터와 변화의 흐름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 거대한 모멘텀의 끝이 어디를 향할지 앞으로도 계속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